물을 엎질러도 물을 약간만 엎지르면 금방 수습이 되잖아요. 근데 물을 크게 엎지르면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죠. 회생 파산도 비슷합니다. 개인 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 금액도 작고 관계자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뒤늦게 수습을 할 수 있지만,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 금액도 큰데 직원들, 거래처, 미수금,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관계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수습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파산하게 되면 대표자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미리 고려해 보시고, 채무가 연체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은 미리 주의를 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은행 채무의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잖아요. 기보나 신보의 보증서를 받고 빌리든 그냥 빌리든 금융권에 채무가 있단 말이죠. 연대 보증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래는 법인하고 개인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나 주주가 대신 갚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 책임이 없다고 내버려 놓으면 대표자가 법인 이름으로 채무를 빌려서 법인 날려먹고 난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 되니까, 법인 대표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표자에게 연대 보증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보증 계약을 했으니까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대표자는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아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회사가 실패했을 때 대표자도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둘 다 파산해야 되는 이런 부당함이 오히려 기업 활동이나 창업을 방해한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2018년부터는 대표자에 대한 연대 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연대 보증을 했는데 갱신 때도 연대 보증을 없애지 않았다. 그래서 연대 보증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만 금융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카드나 캐피탈 같은데, 예를 들면 법인이 리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연대 보증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성실 경영 이행각서, 투명 경영 이행각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연대 보증은 폐지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막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빌려가는 대표자가 사기, 배임, 횡령 같은 범죄 행위가 있다거나 태만히 돈을 사용한다거나 용도 이외에 엉뚱한 곳에 빌려간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적고 있거든요. 이 각서 약정 내용에 위반이 되면 대표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실무상은 이 약정 위배를 이유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의 문제인데요. 세금 같은 경우는 과점주주한테 이차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과점주주라 하면 50% 플러스 한 주라도 더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대표자인 내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자 모두를 포함해서 의미하니까, 내가 50%, 배우자가 3% 이렇게 있다면 둘이 합쳐서 53%니까 과점주주가 되어서 2차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세법상 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한 것이니까 내가 보증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마치 보증계약을 작성한 사람처럼, 연대 채무를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처럼 과점주주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주하고 대표는 다른 존재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오너 일가가 주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대표자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조금 있다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법인 파산을 신청하면 관제인이 그걸 회수해서 세금을 먼저 갚아주니까 그만큼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법인에게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세금만 많이 밀렸다 그러면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대표자가 결국에는 납부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세금은 비면책이니까 회생 파산을 해도 면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표자 개인도 개인회생 파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에서도 세금은 비면책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회사가 조금은 모양새를 갖추고 돌아가고 있을 때, 이미 사세가 기울기는 했지만 그래도 받을 돈이 있다,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있다 할 때 그 돈들을 모두 동원해서 세금부터 변제를 해야지, 거래처에 미안하다고 거래처에 돈 먼저 줘버리고 세금만 잔뜩 남아버리면 회사 재산은 하나도 없다, 이런 사태가 되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됩니다. 형편 되실 때 미리미리 세금을 최대한 줄여 놓도록 합시다. 세 번째가 임금 퇴직금이거든요. 직원들을 고용한 주체는 대표자인 내가 아니라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월급 줄 의무는 회사 책임이지 내 채무는 아닌 거죠. 대표자인 내 채무는 아닌 거지.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 이재용 회장이나 다른 대표이사가 그 월급을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도의적인 비난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회사 차려놓고 월급 떼먹고 법인 채무니까 난 모르겠다 하고 만세해버리고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체불되면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민사상 채무는 법인의 채무지만 대표자는 형사적으로 임금이 체불되면 처벌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대표자 보고 알아서 월급을 지급하라, 간접적으로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우셔야 되는데, 그래도 대출 한 건 더 받을 수 있을 때, 카드론 조금 더 땡길 수 있을 때 그거 땡겨 가지고 직원들 월급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세가 기울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물쭈물 하지 말고 직원들 불러가지고 빨리 얘기를 알려주시고, 더 이상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알려주시고,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길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소통을 하셔야지, 우물쭈물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지나가면 월급 퇴직금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거 몇 달 차이로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제조업같이 직원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한 달, 두 달만 더 밀려도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가 기업이 지급하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옛날에 채당금이라고 불렀던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파산을 안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유를 소명하고 채당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근로자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법인 파산을 하셨다면 근로자가 채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하시고, 그 돈을 지급받는 만큼은 합의를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책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가지급금의 문제죠. 회사를 처음에 창업하면 회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계속 밀어 넣는단 말이죠. 이건 가수금이 되고, 근데 회사가 돈을 좀 벌면 회사 돈을 빼가지고 대표자가 변제를 받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뺀 돈이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가지급금이 더 크면 문제가 되겠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100% 주주라 하더라도. 근데 법인의 돈은 법인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닌데 그걸 과도하게 내가 많이 출금해서 사용했다면 이거는 형사상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인 파산 들어갔을 때 대표자가 받아온 돈을 법원에서는 환수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와 별개로 가수금 가지급금이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회사에 넣은 돈이 더 많다 하더라도 법인 파산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대표자가 돈을 출금해버리면 이건 이거대로 별도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수금 가지급금 누가 더 크냐의 문제를 떠나서 왜 다른 채권자 은행한테는 돈을 한 푼 변제하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대표자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왜 직전에 본인에 대한 채권만 빠르게 회수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키기 싫으시다면 법인의 경영이 힘들어진 이후로 대표자에게 일방적으로 몰아서 변제해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요걸 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법인 대표자님 책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은행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이 남아 있다거나 투명 경영, 책임 경영에 위반한 사안이 있다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두 번째, 세금도 과점 주주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세 번째, 월급 퇴직금도 형사 처벌받기 싫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번째, 가지급금이 크다면 이것도 책임 소재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합시다.